자, 40차시 교과서 154쪽에서 159쪽 내용입니다. 자,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교류회로에서의 전자기파의 발생 및 안테나에 통한 수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 관련된 마지막 마무리 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되고 그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로 그 전하가 가속 운동하면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변화하는 전기장과 변화하는 자기장이 계속 서로를 유도하면서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발생은 결국에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계속 바뀌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그래서 변화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변화하는 자기장은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이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요 방향으로 만들었다가 요 방향으로 만들었다가 요 방향으로 만들었다가 요 방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지는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공간에 이제 그 닫혀 있는 형태의 도성고리가 있으면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유도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전자기 유도 법칙이죠. 예. 그 다음에 이 변화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는 전기장을 만들면요. 그 맥스웰이 마지막에 했던 작업이 이거예요. 그래서 전기장 자체가 변화하면 그 전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또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발견을 해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발견을 했고요. 그 전자기파의 속도를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빛의 속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빛이 전자기파임을 최초로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는 전기장으로도 이제 전자기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류 전원을 연결하고 축전기를 연결하면 그 축전기 사이에 전기장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역시 변화하는 전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또 변화하는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또 변화하는 전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이 과정이 계속 번갈아 일어나면서 퍼져나가는 게 바로 빛이다, 전자기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공간만 필요하지 물질은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는, 물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고 오히려 물질이 있으면 방해를 받는 이런 파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요 회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필요한 전기 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축전기입니다. 축전기에 대해서는 앞서 배웠고요. 그 축전기의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값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용량 리액턴스라고 정의되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 이제 축전기하고 코일이 일종의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그 저항값을 X라고 표기를 하고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관련된 리액턴스로서 XC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의 축전기의 저항이고요. 그래서 이 가로 있는 값을 한번 읽어보면 교류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돼 버리면 그 순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고 마이너스인 상태면은 여기에는 전자를 가져가서 여기는 양전하가 되고요. 여기는 전자를 공급해서 음전하가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양전하고 음전하가 쌓이게 되면 더 이상 전자를 가져올 수 없고 전자를 밀어낼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 그 순간에는 회로에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축전기는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처 축전기에 전하가 쌓이기 전에 방향을 계속 원활하게 바꿔주면 저항 없이 이제 얘가 전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전류는 더 잘 흐르는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저항은 더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2파이 FC분의 1이 이제 축전기의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전기 입장에서 보면 F가 0일 때 직류죠. 전류의 방향이 안 바뀔 때는 단순히 끊어진 회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면 F가 0일 때 저항이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경향성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축전기는 직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끊어진 부분이에요. 끊어진 부분에서 직류일 때, 즉 F가 0일 때 저항이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F가 분모에 들어가야 돼요. 저항을 나타낼 때. 그럼 이것만 기억하면 이제 하나가 분모면 전부 다 분모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축구전기의 전기 용량이 크면 이제 얘가 충분히 전하를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하가 꽉 차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 적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클수록 저항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일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회로의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냐? 이건 이런 거예요. 전자기 유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면은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이 자체의 전류가 변하게 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변하게 돼서 그 변화하는 자기장이 이 회로의 유도 전류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유도 전류가 원래 전류의 흐름을 항상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 패러데이 법칙으로 해석을 해보면 또 자기 손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고요. 면적은 변하지 않죠. 근데 이 자기장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 K2'이나 L이나 N은 얘가 회로의 전류가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 얘는 전류가 변하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 되고 오로지 요 자기 선속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전류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 말고 나머지 값들을 전부 다 상수로 빼내서 요 가문수와 함께 하나의 상수로 만들어낸 게 자체 유도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유도 개수는 뭐 이런 거에 비례한다라는 건데 이건 대학교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결국에 이 자체 유도 개수가 크다라는 것은 유도 기전력이 크게 생긴다라는 거고 유도 기전력이 크게 생긴다라는 것은 원래 전류의 흐름을 더 많이 방해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빨리 변해야지 유도 기전력이 크고 전류의 방해가 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가 클수록 전류가 빨리 바뀔수록 요 코일의 저항의 역할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이 교류회로에서 하는 저항의 역할은 2파이 FL 진동수가 크면 회로 그 전자기 유도 법칙이 더 잘 일어나는 조건이니까 그만큼 저항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체 유도 개수가 클수록 유도 기전력이 컸죠. 똑같은 상황일 때. 그러면 역시 유도 전류가 더 잘 흐르는 상황이 원래 전류의 흐름은 더 잘 방해하는 상황이 되어서 진동수가 클수록 자체 유도 개수가 클수록 코일의 저항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직류일 때는 얘는 그냥 도선일 뿐이에요. 직류일 때는 도선일 뿐이니까 직류일 때 즉 F가 0일 때 요 자체 유도 리액턴스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류일 때는 얘는 저항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회로는 뭐냐면 뒤로 넘어가서 요 LC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요 LC 회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로에 저항은 있고요. 여기에다가 코일하고 축전기를 직류로 연결한 게 요 LC 회로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LC 회로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라디오에 들어있습니다. 라디오가 특정 진동수의 전자기판을 수신할 때 필요한 회로가 요 LC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요 LC 회로의 특징을 보면요. 진동수가 너무 크면 요 코일의 저항이 무한대가 되어서 전류가 0이 돼요. 또 진동수가 너무 작으면 이제 직류이면 얘는 끊어진 회로가 돼 버리는 거죠. 진동수가 너무 작으면 요 축전기 때문에 저항이 무한대가 돼서 전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진동수가 있어요. 적당한 진동수. 그걸 공명진동수라고 하는데 요 회로에 전류가 가장 잘 흐르게 하는 진동수가 있어요. 공명진동수. 근데 이 공명진동수에는 신기하게도 요 L하고 C가 없는 것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녀석에 의한 저항 효과는 사라지고 오로지 그냥 원래 그 저항값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과정은 생략할 거고요. 결론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용량 리액턴스하고 유도 리액턴스가 같아지게 되는 그 상황의 진동수가 바로 공명 진동수가
됩니다. 오른쪽 회로를 보면 요 용량 리액턴스하고 유도 리액턴스의 값이 같아지는 그 진동수를 공명 진동수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이제 공명 진동수 혹은 공진 주파수라고 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는 식을 세워서 F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L값과 C값을 조절해 가지고 우리 이 회로의 공명이 잘 되는 진동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L값을 조절하기 힘들고 C값을 조절해서 요 공명 진동수 값을 조절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라디오에서 활용을 하느냐, 전자기파 송수신에서 활용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LCL을 통한 전자기파의 송수신은 이런 겁니다. 그럼 방송국에는 여러 방송이 나오죠. 그 뭐 MBC도 있고 KBS도 있고 EBS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녀석들은 전부 다 다른 주파수를 써요. 이때 그 주파수가 공명 주파수예요. 그래서 그 UBC 같은 경우에는 92.3MHz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신호에다가 음성 신호를 담은 전기 신호를 담아 가지고 보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송신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수신하는 부분에는 요 LC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LC 회로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 L 값은 조절할 수 없는데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조절이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맞닿아 있는 면적을 조절하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절하냐면 이렇게 반원형 모양의 축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죠. 그러면 겹쳐 있는 면적을 달리해 가지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달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C 값을 조절하면 요 공명 진동수를 92.3MHz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회로의 공명 진동수를. 그러면 안테나에서는 모든 진동수의 신호가 수신되지만 요 회로의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은 92.3MHz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만 잘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방송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요 특정 주파수의 신호만 받는 요 무선 통신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마다 다양한 주파수에 담아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라디오에서는 요 C 값을 조절해서 원하는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그럼 공진 주파수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만 전자기파 공명이 일어나서 회로에 흐르게 되고 나머지 신호는 이제 공명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흐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해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 김영철의 파워 FM 하면 김영철이 이제 목소리를 막 내면 그 신호가 이제 전기 신호에 담기게 돼요. 그럼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92.3MHz라는 일정한 진동수의 전기 신호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 담는 과정에서 이 주파수를 조금씩 변조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음성 신호를 담은 전기 신호를 담으면 FM 방식이 되는 거고요. 진폭을 변조시키는 방식으로 그 음성 신호를 담은 전기 신호를 담으면 AM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듣는 건 FM 방식이죠. 그래서 FM 방식으로 이제 어쨌든 이 92.3MHz의 음성 신호를 담은 전기 신호를 더 씌워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요 회로의 92.3MHz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조절해서 공진 주파수를 맞춰 놓으면 이제 그 신호가 수신이 되게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냐? 복조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기파 신호에서 그 92.3MHz의 일정한 진동수의 전기 신호를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이제 음성 신호를 담은 전기 신호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김영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특정 진동수, 우리가 약속된 진동수의 특정 신호만 수신을 할 수 있는 게 이 공명을 이용한 LCLO의 이런 전기 공명을 이용한 이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